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그 프레임을 깬 게 영화 기생충이죠. 현실에선 가난할수록 염치가 없습니다. 겪어본 사람은 알죠. 라는 영상의 타이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기생충 아십니까? 너무 유명해서 난 그 영화 너무 잘 만들었어. 왜냐, 약간 그 가난한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좀 굉장히 이제 작품화시켜서 풍자를 잘한 것 같아. 예. 여기서 말하는 그 프레임을 깼다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세우는 건데 뭐냐, 드라마에서 보통 가난한 사람을 착한 걸로 많이 묘사를 해요. 특히 여주인공 할 때 가난한 착한 여주인공을 많이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현실에서 가난한데 착한 여자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가난하면 착하기 힘듭니다. 가난하면 착한 사람이 있긴 한데 확률적으로는 적어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게, 부자는 악하고 욕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힘들지만 착하다, 보통 이렇게 프레임 많이 씌우고, 여주인공이 보통 가난한 집안에서 힘들지만 굉장히 굳세게 살아가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씌우잖아. 근데 현실에서는 안 맞죠. 그 드라마 자체가 모순인 게 뭐냐 하면, 현실에서 그런 사람 나 본 적이 없거든. 이게 웬만하면 거의 없습니다. 네, 웬만하면.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런 겁니다. 가난하면 착하다는 그 이미지를 완전히 깨버렸죠. 예. 그 영화에서 보시면 이제 그 카메오로 잠깐 출연하신 분, 이제 박서준 씨가 이제 그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남자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극중 이름 생각나요. 기우죠, 기우. 근데 그 배우분 성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 최우식. 예. 최우식이죠. 극중 이름은 이제 기우한테 이제 과외 알바를 추천하죠. 아무리 사는 게 좀 힘드니까, 맞잖아요. 선심 베푼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알바로 만족하고 끝내야 되는데 자기 동생 연결하고,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남의 밥그릇 또 치워버리잖아. 그렇게 하면서, 맞죠? 기사 밥그릇 치워가지고 아버지 넣어버리고, 그 집사분 밥그릇 치워가지고 자기 엄마 집어넣어 버리고. 그 옛날 속담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 근로원들이 바뀐다 뺀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부자 집주인은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밥그릇 뺏긴 사람들이 나중에 한을 품어가지고 이제 그 딸내미 죽이고, 근데 본의 아니게 이제 그 아버지도 집주인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살인범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그 집에 그 지하에 숨어버리잖아요. 영화에서 뭔가 좀 코믹하게 보였지만 사실 코믹하지 않죠.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충분히 있을 만한 얘기니까. 그 영화에서 주는 어떤 교훈 같은 게 뭐냐 하면,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착하지 않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뭐 다 퍼주면 안 된다. 퍼주면 가난한 사람은 고마운 줄 모른다.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준 영화였어. 그래서 좀 가난한 사람이 봤을 때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헌신하면 안 돼. 그 사람 다 퍼주면 안 돼요. 적당히 퍼주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이게 무섭다고요? 그렇죠. 피해자죠. 거기 보시면 그 부분은 명백한 피해자지. 예. 잘 지려고 하다 오히려 화를 입은 거니까. 그분들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 영화에서 보면. 예. 그 부자 부부들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냥 베푼 것밖에 없습니다. 영화 주제요? 이렇게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 뿐인데, 영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맞죠? 예. 그 영화에서 약간 코믹하게 나오야지만 제가 말한 클리셰가 그대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보면서도 약간 좀 명치를 때리는 느낌이야. 예.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런 드라마나 작품에서 보였던 가난한 자들의 어떤 그 선량한 이미지를 깨버린 영화예요. 아직도 드라마 같은데, 아직도 일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 가난한 서민은 착하고 선량하다는 이미지를 자꾸 씌우거든. 이게.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드라마 같은 데는 아직도 이 가난한 서민 집안의 바탕을 만드는데 가난한 부모님 착하고
굉장히 인자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녀는 뭔가 좀 형편이 안 좋지만 그래도 굉장히 씩씩하고 부지런하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 서민이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 대부분이 서민이에요. 드라마를 보는 주 타겟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 맞출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솔직하게 만든 그 사람들이 화를 내겠죠.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으니까. 예. 드라마 리얼리티를 만들면 오히려 부자들이 나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갑질하고 막, 싸움 붙이고 집안 막 개박살나고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건 안 보여주잖아. 이런 거는. 옛날 드라마 이런 거 보여줘요. 옛날 드라마는. 옛날 드라마는 보통 이제 좀 서민의 삶을 좀 약간 리얼리티를 좀 넣었어.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넣지 않습니다. 어떻게 포장을 시켜요, 이게. 그러다 보니 드라마 맛이 가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느낀 거지, 가난한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소수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가난하면 착하기 힘들다고. 왜 그러냐면 보통 가난하면 어느 정도의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남들처럼 못 자랐다. 내가 좋은 부모를 못 만났다는 그런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그런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을 부모님이 만들어줍니다. 보통 가난하면 이제 일단 집안이 잘 안 굴러가요. 아버지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어머니도 집안이 안 굴러가니까 힘들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엇나가고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못 살겠다 하고, 이거 매일같이 보면 자식들이 잘 자라겠냐고. 못 자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통 가난하게 자라면 이제 나라의 지원을 받죠. 지원을 받게 되면 받는 것이 익숙하단 말이야. 보통 가난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성취하고 돈을 벌고 이런 것에 익숙해야 되는데,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보다는 남들한테 지원받고 받는 것에 익숙해. 그러다 보니까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원래 받으면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어야 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항상 누구한테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받으려고 그래. 그 기생도 그렇잖아요. 그 기생충 가족도 보면 누구한테 해준 건 없단 말이야. 그렇죠, 부모님. 지들이 못 사는 거란 말이야. 지들이 못 살아가지고 그 반지하에 사는 건데, 그냥 이제 친구가 과외 받으니까 준 거고, 맞잖아. 자기는 받기만 한 거잖아. 받기만 했는데 그 받는 걸 끝나야 되는데 계속 더 받으려 하잖아. 어? 계속 더 받고 더 늘려 하잖아요. 그게 화를 입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유불급. 어. 그렇지 않습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할수록 염치 없어지는 건 정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걸 당연시하게 되고요. 스스로 극복하는 사람은 100명 중 5명은 될런지 모르겠네요. 스스로 극복해내는 게 가난 탈출의 공식인데 그걸 실행들을 못해 문제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가난할수록 염치가 없어진 건 정말이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걸 뭐냐면, 이 가난이 오랫동안 우리가 익숙해지면 염치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가난은 괜찮은데 이 가난한 기간이 인생 내도록 날 괴롭히면 염치가 없어져. 염치가 뭐예요? 내가 누구한테 뭔가 좀 민폐 끼쳤으면 미안한 마음,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대접받았으면 뭔가 보답한 마음, 그게 염치인데 그게 없어져요. 보통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랫동안 가난한 사람은 뭔가 지원받고 누구한테 얻어먹는 게 당연하다. 왜냐? 내가 아까리 못하니까 누구한테 뭔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항상 어릴 때부터 민폐 행동을 끼쳤기 때문에 내가 어떤 민폐 행동을 끼쳤을 경우 상당히 피해 있고 기분 나쁘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깽판 치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가난이 무서운 게 뭐냐면, 가난이 익숙해지면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상식과 이해력, 이성이 없어집니다. 감성, 분노, 본능에 충실해집니다. 스스로 극복하려는 사람은 100명 중 5명 되는지. 근데 너무 작게 잡았어. 100명 중 5명이 심했다. 한 100명 중 10명은 됩니다. 10명은 이상은 됩니다. 예.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가난한 상태에서 스스로 가난을 딛고 일어서는 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만큼. 그러니까 특히 나이 먹고 가난한 사람은 못 나와요. 이게. 어릴 때 가난한 사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찍 취업해서 나온 사람도 있어. 어릴 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 먹고 이제 가난해지면 스스로 극복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멀리까지 오랬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제 그런 영국 임대 아파트 같은 데 사는 분들 보면 받는 것에 이렇게 받는 것에 받아도 고마운 거 못 느껴요. 받아도 고마운 거. 왜 보통 그 영국 임대 아파트 보면 안에 사회복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국 임대 아파트 거주하는 분들 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니면 이제 그런 장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만 살게 하려고 만든 공간이 영국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제 거동이 좀 안 좋다거나 이제 일을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럼 그런 분들도 가정이 있어요. 자녀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라의 보살핌이나 복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국 임대 아파트 안에 보면 이제 사회복지관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일하면서 이제 뭐 반찬이나 쌀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지원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예. 이제 후원 같은 받으면 후원비로 이제 쌀이나 이제 뭐 음식 같은 거 사가지고 뭐 김장철 되면 김장 해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보내주고 하는데, 예. 받아도 고마운 거 못 느낍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야, 왜 김치뿐이야? 왜 풀떼기밖에 없어? 왜? 우리 같은 사람은 이도 약하고 몸도 안 좋으니까 고기 먹으면 안 돼? 니네 무시하냐? 니도 내가 지금 나라에 돈 받고 있다고 사람 알로 보냐고. 뭐 이런 식으로 반말해버립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뭔가 받아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같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신경 써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면 다행이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왜 이거밖에 없어? 야 더 있을 거 아니야. 좀 더 줘. 왜 우리는 이런 거밖에 못 먹어? 니는 맛있는 거 먹지. 니는 몸 아픈 데 없으니까 맛있는 거 먹을 거 아니야. 우리한테 이것 주고 땡이다. 야, 이 새끼들 돌았네 하면서 막 욕하고 막 행패 부리고. 어?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적반하장으로. 그래서 사람이 가난한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나이 먹고 가난이부터 들어오면 안 돼. 이 가난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돈이 없다.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들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이 먹고 가난해지고 그 가난이 길어지면 사람이 굉장히 좀 멘탈이 안 좋아지고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기본적인 악관이 못하다 보니까 남한테 피해 주거나 남한테 뭔가 실수를 해도 절대 미안한 감정 못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우리는 피하게 되죠. 피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사회 어떤 그런 사각지대도 내몰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나이 먹고 가난의 문턱으로 들어온 일은 없기를 바랄게요. 가난은 탈출하셔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이 아니죠.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